만약 네가 매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화면 속 초록과 빨강이 번갈아 깜박이지만 체감은 한 방향 아래다. 가격이 미끄러질 때 사람들은 흔히 조정이라 말하지만 지금의 하강은 단순한 파동이 아니라 구조다. 잠겨있던 물량이 끊임없이 풀려 들어오는 구조. 매일같이 유통이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호가창 위로 얇은 희망이 쌓이기도 전에 무게가 더해지는 구조. 누군가는 들어가기 전엔 리스크만 보이고 들어가면 희망부터 찾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법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 희망마저 기운이 없다.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다. 매일 밀려드는 공급 소식이 마음의 바닥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현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까? 당연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코어팀은 가만히 있느냐는 푸념이 생길까? 혹자는 리더가 학자라 가격을 가볍게 본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약속된 언락 규칙은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 얹혀 있고 기술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공언했던 스케줄을 뒤집는 순간 규칙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시장은 숫자만 보지 않는다. 규칙을 대하는 태도까지 가격에 녹여낸다. 그래서 코어팀은 성급히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출구를 찾는다. 대안은 없을까? 2차 이전을 소분화해 단계적으로 배분하자.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를 두자. 같은 제안이 나온다. 이는 개인적 해법에 가깝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충격을 한 점에 모으지 말고 시간축으로 펴서 흡수하자는 발상. 동시에 팀은 생태계의 근육을 키우려 한다. 해커톤으로 개발자를 끌어오고 앱 스튜디오로 실행 속도를 높이며 결제 입출구와 협력해 실제 사용의 경로를 닦는다.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된다. 문제는 이 모든 노력이 숫자로 곧장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레이더의 눈엔 확장보다 언락이 먼저 들어온다. 들어오기 전에 보이는 건 언락 위험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신뢰와 가격 사이, 생태계 확장과 즉시성 사이에서 코어팀은 날줄과 시줄처럼 두 전선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 이 불안정한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이다. 노드는 단순한 채굴 도구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안전과 합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런데 경제성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중급 사양 장비를 기준으로 일일 전기료와 감가를 더하면 꽤 선이 나온다. 반면 평균적인 일일 보상은 손해주는 체감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절반 아래에서 맴돌기도 한다. 즉, 어느 가격선 아래로 내려가면 돌릴수록 손해가 된다. 에너지 단가가 오르거나 보상이 줄면 손익분기점은 더 높아진다. 보안 여유를 확보하려면 그보다 위의 가격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나온다. 만약 다수의 노드가 이 선 아래에서 꺼진다면 거래는 느려지고 검증은 듬성듬성해지며 탈중앙 신뢰라는 근본이 흔들린다. 단순한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이유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수수료 소각 논쟁이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소각은 매력적인 카드다. 유통량을 줄이면 희소성이 올라가고 가격 방어선이 두꺼워질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가 이 장치를 사용해 단기 반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생태계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덱서에는 수수료가 노드 보상으로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각은 곧 운영자의 몫을 줄인다는 뜻이고, 그러면 노드 유지 동기는 약해진다. 이미 간당간당한데 보상까지 줄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운영자는 전원을 내릴 것이다. 노드가 줄면 탈중앙성은 약해지고 거래 안정성과 처리 속도도 떨어진다. 역설적으로 가격을 지키려던 소각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면 소각을 영영 포기하기도 어렵다. 시장은 가격을 지탱할 장치를 원한다. 결국 답은 균형에 있다. 전액 소각이 아니라 일부 비율만 태워 나머지는 보전한다든가, 기여도 기반으로 보상 구조를 재설계해 소각과 유지를 동시에 잡는 식의 절충. 이 선택은 경제 모델을 고르는 수준을 넘어 생태계의 성격을 정하는 분기점이 된다. 그럼 이런 중대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여기서 DAO라는 단어가 나온다. 기분 좋은 구호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선 설계가 전부다. 누구나 제안할 수 있지만 제안의 문턱과 표의 무게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보유량에 비례한 표준 투표는 고래의 울림을 키우고, 코어팀이 큰 지분과 거부권을 갖는다면 분산의 탈을 쓴 집중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DAO가 무력한 건 아니다. 총발행, 수수료 소각, 보상 비율 같은 민감한 주제를 커뮤니티가 절차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제대로 설계하면
시장은 서서히 원하는 쪽으로 수렴한다. 관건은 내 표가 세상을 조금 바꿨다는 체감을 주느냐다. 코드는 약속대로 실행되어야 하고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하며 실패엔 즉시 되돌림과 개선 절차가 따라야 한다. 요즘 분위기는 어떠한가? 곳곳에서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닫는다. 락업 인센티브 공지가 나오자 과한 요구라는 비판이 일었고 장기간의 하락이 겹치며 분노의 온도는 높아졌다. SNS에서는 팀의 매도 의혹 같은 주장도 떠돈다. 팀은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장은 자기 이익을 방어한다고 의심한다. 어느 쪽에 서사든 균열은 커진다. 사실 코어팀은 손을 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장과 커뮤니티가 보는 창은 다르다. 팀이 강조하는 것은 생태계 확장, 기술 개선, 파트너십이다. 반면 트레이더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다음에 풀릴 물량의 크기다. 얼마가 더 나오고 얼마가 더 내려갈까? 라는 간단한 산식으로 거래가 결정된다. 두 시선이 어긋난 상태에선 아무리 노력을 쏟아도 체감은 작다. 지금이 딱 그런 때다. 보이는 가치는 가려지고 불안만 두드러져 보인다. 결국 선택의 시간은 온다. 한쪽은 붕괴의 계단이다. 투자자는 등을 돌리고 운영자는 전원을 내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실패의 목록에 올라간다. 다른 한쪽은 전환의 언덕이다. DAO 설계의 정교화, 소각과 보상의 균형, 현실 세계에서의 사용 폭발 같은 변곡점이 중첩되며 곡선이 고개를 든다. 어느 길로 가느냐는 시간이 답한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이 답한다. 현실적인 난제도 있다. 락업을 늦추면 약속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한 번에 풀면 충격파가 생태계를 덮친다. 천천히 풀어도 장기 매도 압력은 지속된다. 이 삼중의 함정 앞에서 시장 가격을 조금이라도 받쳐줄 생각은 없느냐? 혹시 비장의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정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의 선택으로만 풀린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첫째, 정보의 출발점을 통일하자. 락업 일정과 분배 규칙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썸네일과 캡처는 보조로만 쓰자. 둘째, 리스크를 숫자로 고정하자. 포지션 규모, 손절 익절, 추가 매수 기준을 퍼센트로 적어두면 감정의 개입이 줄어든다. 셋째, 체감 유동성을 직접 측정하자. 소액으로 매수 매도 입출금 루트를 리허설하고 체결 속도와 슬리피지를 기록하라. 넷째, 보안을 강화하자. 락업 이슈가 뜨거울 때 피싱은 더 교묘해진다. 복구 문구 외부 입력 금지, 공식 주소 역추적, 의심 링크 신고와 차단 이 세 줄을 습관으로 만들면 피해를 크게 줄인다. 다섯째, 데이터 루틴을 시작하자. 매일 같은 시간 5줄, 가격 거래량, 온체인 유입, 유출, 공식 업데이트, 개발 릴리즈, 나의 포지션 변경. 기록은 과열을 낮추고 판단을 선명하게 한다. 콘텐츠 제작자와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부탁이 있다. 제목에서 반드시, 곧바로 확실히 같은 확정형 표현을 치우고 본문 상단에 원문 링크와 문서 경로를 명시하자. 게시물에는 사실 추론 의견 태그를 붙이고 발레가 나오면 정정 로그를 남기자. 형식은 품질은 신뢰를 낳는다. 신뢰가 쌓여야 참여가 돌아온다. DAO를 정말 도입한다면 설계의 디테일이 승패를 가른다. 제안, 검토, 토론, 투표, 실행의 파이프라인에서 스팸 필터와 기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투표는 쿼럼과 기간, 가중치 공식을 사전에 못 박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제곱 가중, 위임 상한, 스테이킹 기간 연동 같은 장치를 섞자. 코드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전 사후 감사를 제도화하고 대형 집행엔 타임락과 멀티시그를 걸어 숙려 기간을 확보하자. 트레저리는 목표 예산 지표 마일스톤 템플릿으로 집행하고 분기 리포트를 온체인으로 남기자. 무엇보다 실패를 인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삭감 중단 수정 투표가 열리게끔 되돌림을 절차에 내장하라. 가격과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뉴스가 많아지면 해석이 많아지고 해석이 많아지면 단기 변동은 커진다. 그러나 중기에는 참여 메커니즘이 유통량을 눌러주고 장기에는 사용처가 수요를 만든다. 이 곡선을 단축하는 비결은 말문서, 코드 데모, 지표의 순환을 짧게 만드는 일이다. 발표는 3줄 요약으로, 문서는 링크 번지로, 코드는 저장소로, 데모는 라이브로, 지표는 대시보드로. 이 5칸이 신속히 이어질수록 신뢰의 속도는 빨라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장, 누가 얼마나 풀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다. 시장은 언락 자체보다 흡수의 능력을 평가한다. 소각과 보상의 균형, 노드의 지속 가능성, DAO의 책임 있는 설계, 사용처에 늘어나는 로그. 이 4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낙하의 속도는 늦어지고 바닥은 단단해진다. 반대로 하나라도 비틀리면 완만한 하강은 급경사로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은 갈림길이다. 한쪽에는 포기와 냉소가, 다른 한쪽에는 설계와 실행이 있다. 우리는 클릭으로 구경을 멈출 수도 있고 기록으로 참여를 시작할 수도 있다. 댓글에 분노를 쏟는 대신 체크리스트를 붙들 수 있고 루머를 돌리는 대신 링크를 남길 수 있다. 이 생태계의 다음 장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절차들의 합으로 쓰인다. 내 표, 내 기록.